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광범위한 지역에 폭탄 사이클론이 덮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뉴욕 일원에도 강한 우폭풍이 예보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며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오늘 저녁 9시까지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 총기 소지 규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하면서 중국 내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변이가 출현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연휴를 맞아 뉴욕시에서 속도 위반 및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뉴저지주에 1조 원을 투자해 콘텐츠 제작용 첨단 스튜디오 단지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1억 명 이상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크리스마스부터 연말 연시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광범위한 지역에 폭탄 사이클론이 덮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뉴욕 일원에도 강한 눈폭풍이 예보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전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저기압성 폭풍인 폭탄 사이클론이 많은 눈과 차가운 강풍을 동반하고 올해 크리스마스 주말을 몇십 년 만에 최악의 연휴로 만들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혹한, 폭설, 강풍, 홍수가 곳곳에서 벌어져 비행기가 무더기 취소되고 철도와 도로 교통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겨울 폭풍이 중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면서 주말까지 1억 3,500만 명이 사는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상 당국은 내다봤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까지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전신주가 부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I-90 고속도로의 로체스터 부근 46번 출구부터 펜실베니아와의 경계까지 상업용 차량과 트럭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뉴욕주 비상관리국은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2,000개의 제설기를 배치하고 7,700명의 추가 근로자를 배정해 정전 사태로 인한 피해와 전선 보호, 대중교통 악화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오늘 밤 화씨 12도로 기온이 떨어져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며 얼어붙어 내일 오전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주 북서부 버팔로에는 최대 91cm의 기록적인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주 동남부를 비롯한 동북부 해안에는 높은 파도도 예상됩니다. 이 같은 겨울 폭풍과 한파는 자동차 협회 추산 1억 1,270만 명이 연말에 최소 50마일 이상의 여행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거의 미 전역을 덮친 것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 전역에서 국제선과 국내선을 합해 2,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오늘도 3,000편이 결항했습니다. 엠트랙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노선의 열차 운행을 중단했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경찰 등이 고속도로에 출동해 차량 운행을 돕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것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스노우데이가 아닌 심각한 일이라며 여행 계획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비행기 결항은 물론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버긴 카운티는 오늘 저녁 9시까지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홍찬호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저기압성 폭풍인 폭탄 사이클론이 많은 눈과 차가운 강풍을 동반하고 올해 크리스마스 주말을 몇십 년 만에 최악의 연휴로 만들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혹한, 폭설, 강풍, 홍수가 곳곳에서 벌어져 비행편이 무더기 취소되고 철도와 도로교통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겨울 폭풍이 중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면서 주말까지 약 1억 3,500만 명이 사는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상당국은 내다봤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까지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전신주가 부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I-90 고속도로의 로체스터 부근 46번 출구부터 펜실베니아와의 경계까지 상업용 차량 및 트럭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뉴욕주 비상관리국은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2,000개의 제설기를 배치하고 7,700명의 추가 근로자를 배정해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 및 전선보호, 대중교통 악화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오늘 밤 화씨 12도로 기온이 떨어져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며 얼어붙어 내일 오전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는 최대 91cm의 기록적인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주 동남부를 비롯해 동북부 해안에서는 높은 파도도 예상됩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 전역에서 국제선과 국내선을 합쳐 2,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오늘도 3,000편이 결항됐습니다. 암트랙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노선 열차를 중단했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경찰 등이 고속도로에 출동해 차량 운행을 돕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것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스노우데이가 아닌 심각한 일이라며 여행계획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 총기 소지 규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대부분의 공공장소는 물론 사유재산에서 소유주가 허용하지 않은 한 총기 소지가 금지됩니다. 위법 적발 시에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과 최대 15,000불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한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개인 총기 소지 규제 법안은 학교, 법원, 보육센터, 양로원, 투표소, 정부 청사, 병원, 주점, 공항, 공원, 해변, 영화관, 카지노, 극장 등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전격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가 허용하지 않는 한 사유재산에서 총기 소지가 금지되는데 여기에는 가정, 쇼핑센터, 슈퍼마켓과 교회 등 종교시설이 포함됩니다. 권총 소지 허가 신청 수수료는 지난 1966년부터 시행돼 온 $2에서 $25로 대폭 인상되고 기존의 $50였던 총기 면허 수수료는 4배나 오른 $200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총기 휴대를 위한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가족이 아닌 제3자 5명의 보증이 의무화돼 기존의 총기 규제 법안을 뛰어넘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안전 관련 교육과정 수강도 필수가 됩니다. 총기 휴대가 금지된 장소에 총을 소지했다 적발된 경우 3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과 최대 $15,000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 정신질환 문제가 있거나 범죄 행위로 다른 주에서 수배된 사람, 무기를 통해 위협을 가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총기 소지를 금지합니다. 뉴저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머피 행정부가 최근 연방 대법원의 총기 휴대 완화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번 법안이 수정헌법 제2조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총기 권리 관련 단체 2곳에서 이미 법안 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화당에서는 단 한 명도 이번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하면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최대 하루 4,000국가의 화장이 가능한 베이징 화장장들은 24시간 가동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지난 2주 동안 숨진 사람이 2명뿐이라며 승리를 자평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 중국 내 신종 변이가 출현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찬호 기자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해제한 이후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치솟고 있습니다. 최대 하루 4,000구 가까이 화장이 가능한 베이징 전체 화장장들이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역 당국은 최후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2주 동안 숨진 사람이 단 2명뿐이라면서 코로나와 싸움에서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2월 들어서만 중국 내 약 2억 5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변이가 출현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감염자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얼굴과 혀가 검게 변하고 두 눈이 심하게 붓는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혀와 치아가 검게 변색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감염 나흘째부터 입술과 얼굴 피부가 벗겨지고 얼굴이 검게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감염자들이 급증하자 중국 내에서는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이 언급되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WHO 사무총장 역시 코로나19 감염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산될 경우 새로운 변이 출현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연말 연휴를 맞아 뉴욕시에서는 속도 위반 및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시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어 음주운전에 대해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 교통국 및 뉴욕시 보건 및 전생위생국 등은 22일 브리핑을 개최하고 교통사고 없는 연말 연휴가 되자며 비전제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전제로 프로그램은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뉴욕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2년 이후 대대적으로 추진한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0.05%로 낮춰 조금만 술을 마셔도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으로 뉴욕시는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티비전 제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43명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대비 60%나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일 기준 231명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낮추면 뉴욕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 이상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경 및 교통국은 그 어떤 순간에도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연말 연휴 기간 과속 및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존 리우 주 상원의원 역시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음주 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뉴욕시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뉴저지주에 1조 원을 투자해 콘텐츠 제작용 첨단 스튜디오 단지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스튜디오가 가동되면 연간 최대 2,2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자희 기자입니다. 넷플릭스는 뉴저지주 저지쇼에 있는 옛 육군 기지 포트 판머스 부지에 9억 달러를 투입해 첨단 스튜디오 12개와 관련한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포트 판머스 경제 활성화 당국이 앞서 지난해 10월 세 곳의 경쟁 제안 중 넷플릭스의 입찰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뉴저지 스튜디오 건립에 8억 4,800만 달러를, 용지 매입에 5,500만 달러를 각각 투입하고 이들 시설을 동부지역 제작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넷플릭스 측은 성명을 통해 해당 스튜디오 단지를 동부의 할리우드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스튜디오가 가동되면 연간 최대 2,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넷플릭스의 테드 서렌도스 공동 최고 경영자는 뉴저지 등 북미 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넷플릭스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렌도스는 또 이번 제작기지 건설을 계기로 뉴저지의 새로운 주택과 호텔, 영화 관련 사업을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넷플릭스의 이번 대규모 투자 발표와 관련해 텔레비전과 영화 산업에서 뉴저지가 떠오르는 리더로 그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31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뉴욕시가 시정부 문서의 언어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에 따르면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주 권리장전과 요식업소 행동 강령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시키며 비영리 단체들이 통역과 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구성합니다. 또 공공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부 기관이 뉴욕시 조례와 규정 시행과 관련해 배포되는 문서를 뉴욕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언어로 번역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권센터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권센터는 공공기관 뉴욕시 테스트 앤 트레이스와 협력을 통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민권센터에서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시민권, 영주권, 서류 미비를 비롯해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 무료 치료를 제공합니다. 검사를 위해 예약은 따로 필요가 없으며 운영 시간 중에 민권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 특히 영주권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 국적자가 차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필수 체류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한인 영주권자들은 의료 비용과 편리성 때문에 한국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 방문 시 항상 보험료를 냈는데 편법 취급 당하니 황당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재외국민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다는 의견과 재외국민에게 적정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방법을 찾아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호놀룰루시 하와이 티에터에서 이민 120주년 기념식과 축하 공연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실비아 장루크 하와이 부주지사, 릭 블랑제아르디 호놀룰루 시장과 현지 교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블랑제아르디 시장은 이날 이곳에 있는 5만 5천여 명의 한인들이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에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호놀룰루시는 12월 22일을 인천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최초로 부주지사로 선출된 루크 부지사는 120년 전인 1902년 1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한 한국인들이 여기에 왔고 대부분은 인천 출신이었다고 한다며 인천이 이런 역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